안녕하세요. 네, 날씨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는 시험장에 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죠. 잘 하셨습니다. 뭐 밖에 나가면 뭐 합니까? 실전 시험, 실전 시험과 같이 한번 시험을 봐보고 뭐 여러 가지 느껴보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근데 시험 잘 보셨어요? 시험지는 잘 보셨죠? 시험지라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 정도 시즌에서 잘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논점 좀 파악해보고, 아, 이런 게 나왔구나, 실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 체감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공부가 좀 덜 되시는 분들도 대부분일 텐데 편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 실제 시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라든지 형식, 내용의 질 거의 똑같습니다.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체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논술 간단하게 이제 쓰는 방법,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논제를 쭉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전체 주제 문장 한 문장 정도 잡아보시는데, 주제 문장은 이제 주제어가 보면 주제어가 나와 있으니까 그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왜 그게 중요한지, 뭐 필요한지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주제문 생각해 보시고, 그 주제 문장을 이제 결론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죠. 개요 작성할 때 쭉 읽어보시는데, 이제 문제가 지시문이 있고 제시문이 있고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지시문, 제시문, 배점 기준표. 순서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지시문부터 먼저 읽고 두 번째 배점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그 논점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 배당되어 있는지 요거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바로 이제 제시문 연결하면서 제시문과 연결해서 이제 각각 점수를 별로 논점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이제 그 논점이 4개니까 우리가 개요 작성 보통 한 20분 내외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논점당 5분 안에 끝내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지문을 읽고 한 2분에서 3분 안에 지문 다 읽고 해석한 다음에 주요 키워드 뽑아서 그다음 나머지 한 2분 정도 간단히 개요 이렇게 짜보죠. 그러니까 2, 3분 안에 읽고 2, 3분 안에 또 개요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 논점당 한 5분 정도씩 소요하게 되면 4개 논점이면 이제 20분이 소요가 되죠. 그다음 나머지 이제 시간은 그야말로 이제 답안지 좀 옮기는 시간이죠. 논점을 개요를 작성하실 때는 이제 본론부터 먼저 본론 논점 4개 먼저 잡고, 그다음에 서론 결론 생각해 보시는데, 서론 결론하면 생각할 시간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못하지만 연습해 보시면 서론 결론 쓰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뭐 1분 안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쓸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시험장 갔어도 뭐 서론 쓰는데 15분 걸렸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연습해 보시면 1분 안에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1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옮기는 거죠. 서론부터 본론, 결론 이렇게 쭉 옮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이제 배점 기준표 보면서 혹시 뭐 누락된 게 없는지 쭉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이제 글자를 넣어서 그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60분 정도니까 한 55분 정도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배점 분석하고 주요 논점과 출제 영역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시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최근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오늘과 같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교육적으로 대처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이 차에 온라인 수업을 조금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노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뭐 블렌디드 러닝 형태라든지 그 혼합 교육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이제 크게 보면 좀 혼합 교육이죠. 혼합 교육 형태로도 수업이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대가 어떤 새로운 교육 형태에 대한 어떤 뭐 중요한 그 반전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이를 반영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주요 의견은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 거다. 첫 번째 교육과정 파트, 두 번째 교수 학습 파트, 세 번째 평가, 네 번째 행정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주제가 나와 있죠.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서번결을 갖추어서 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체 주제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배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논점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A 교사가 언급한 무슨 말을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플의 관점에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아이즈너의 키워드가 이제 교육적 상상력이죠. 그 파이너의 키워드 쿠렐에 이렇게 세 사람 지금 다 등장하고 있죠. 교육과정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들이죠. 세 사람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고 있는 세 사람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의 개념이 온라인 수업 내용 구성에서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 각각 한 가지죠. 전체적으로 총 4개를 요구하고 있고 4점이니까 하나하나 1점씩 배당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이제 다시 제시문 보고 이제 연결해서 하나씩 찾아내셔야 되겠죠. 두 번째, 비교사가 제시한 웹 기반 미디어 설계 원리 2가지, 웹 기반 협동학습의 장단점 하나씩 해서 총 역시 4개, 논점 4개, 점수 4점 이렇게 되어 있죠. C번은 평가 유형 하나, 그 평가가 지닌 장점 1가지, 교사 유의하고자 하는 평정의 오류 하나 해서 총 3가지 해서 3점이 배당되어 있고, 마지막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관련된 이유 2개, 구축 방안 2개 해서 총 4개 4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논술의 내용이라고 해서 저기 15점짜리죠. 이와 그 다음 주제라고 하는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 주제가 잘 연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논리지 형식을 갖췄는지 요게 점수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3점이 배당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번결의 형식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주제와 여기 있는 내용 4가지를 연계해서 서술해달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 논점별로 그 논점이 4개니까 본론은 4문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4문단 구성되고 각 문단별로 이 주제가 다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표현의 적절성 2점 이렇게 배당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 5점짜리는 그냥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죠. 특별한 그 문제가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요 15점 가지고 이제 승부가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제시문을 봐야 되겠죠. 제시문 보도록 하죠. 읽으면서 해당되는 어떤 키워드가 떠오른다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바로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시 볼 때 또 이제 잊어버리지 않죠. 자, 첫 번째 논점과 관련돼서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논점 우리가 읽을 때 마찬가지로 배점 기준표를 확인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다. 이 주제가 이제 뭐 그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양괄식이든 드러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논점이 교육과정 이어 관련해서 애플, 아이즈너, 파이너 있으니까 애플의 비판적 견해 2개 찾고 아이즈너 교육적 상상력, 파이너 그 쿠렐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면서 이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온라인 수업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을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굉장히 포괄적이죠. 포괄적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제 문장과 거의 흡사하죠. 요거 잘 됐다. 요거 주제 문장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약간 사례를 보태서. 그럼 주제 문장 쉽게 썼죠, 그죠? 하나. 그다음 두 번째 점 보십시다. 두 번째 점은 이제 애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점은 이제 파이너와 아이즈너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교사의 수업 편리성을 위해서 외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자료를 단순히 이용한다. 우리가 온라인 수업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온라인 그 수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요즘에도 보면 이제 온라인 수업한다 그럴 때 이제 그냥 어떤 EBS라든지 뭐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거 그거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매체들을 단순히 이용만 하면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교육의 장에서 교사가 설 곳이 없을 수밖에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온라인 수업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자리에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 아무나 갖다 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 격차도 심하게 심화될 수 있다. 이게 애플의 비판인데, 그러면 일단 힌트는 다 주고 있죠, 그죠? 첫 번째 교사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그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교사가 설 곳이 없어진다는 말은 일단은 교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 생각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뭔가 사고의 그 실마리가 나올 수가 있죠. 교사가 직접 자료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단순히 이용만 하면 교사는 뭐 하게 되는 거야? 단순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노동자가 되면서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이 녹슬게 된다는 탈숙련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죠? 탈숙련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애들도 주로 관리하니까 관리하다 보면 결국은 교사가 소외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해 내시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여기서 잘 추론해서 이런 생각까지 가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학업 성취의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학생은 이제 애플에 따르면 이제 그 가정의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죠. 주로 이제 그 집의 피지배 계급으로 이제 이혼화 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컴퓨터 또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 그러면 결국 얘네들의 그 학업 성취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게 이제 애플의 입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 이해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과 수업 내용의 쿠렐의 관점을 반영하는 교사의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일단은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쿠렐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 개념을 알아셔야 되죠. 이 개념을 안 다음에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이게 왜 내용 구성할 때 필요한가 그 이유를 서술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만 잘 아시면 내용을 약간 변형해주면 이유가 되는 거죠. 이 교육적 상상력이 뭡니까? 선생님들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애들이 또 많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고 다양한 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내용도 뭐 보면 그 내용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이 똑같아져 버리면 보통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 똑같은 내용 갖고 똑같은 수업을 전개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목표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의 그 개인적인 격차를 반영해서 수업을 전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업이 전개되려면 아무래도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제 교육적 상상이라는 개념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다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두 번째, 쿠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쿠렐은 학생들의 그 생동함 있는 경험, 그 실천적인 체험, 그리고 그걸 다시 반성해 보면서 스스로 개인의 어떤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쿠렐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생이 이런 생생한 경험을 수업 과정 속에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 수업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힌트는 어쨌든 간에 그 개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이런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효과적으로 이런 교육적 상상력과 쿠렐의 관점을 동원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인지하고 이런 측면들을 좀 가미해서 보다 조금 뭐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애플은 세 가지로 컴퓨터 교육,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죠. 첫 번째 교사의 측면, 두 번째도 교사, 세 번째는 아동의 측면이죠. 교사 단순 노동자로 전락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탈숙련화, 이게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 관리자 전락, 소외 현상, 세 번째 아동의 계층 간의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단순한 노동자가 된다는 것, 노동자. 외부에서 만들어진 온라인을 그대로 방영해주면 선생님은 그냥 클릭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 클릭하는 것도 일이라고. 단순 노동자. 단순 노동자니까 선생님이 어떤 온라인 수업 내용을 만들고 자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자신의 전문성이 점점 녹슬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탈숙련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노동자로 전락되고 탈숙련화 된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언급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관리한다는 거죠. 이제 온라인 틀어놓고 이제 아이들이 잘 보고 있는지를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관리자로 전락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관리자 하려고 선생님 하느냐 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교사가 교육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런 접근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습 부분에서 좀 불리하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니까 익숙한 아이들이 있고 좀 덜 익숙한 아이들.
매체 접근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되니까 이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요 세 개 중에서는 한 2개 정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2개지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교육적 상상력과 쿠렐의 개념입니다. 교육적 상상력, 교육적 상상력 개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뭔가 교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목표가 있고 내용이 있을 때 이거를 똑같이 가르치지 말자는 거죠. 아이들이 그 나름대로 그 개별적인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감식해서 거기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럴 때 그 교육 내용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교육적 상상력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쿠렐이라는 키워드가 개념, 뭐 경험, 뭐 체험, 반성, 뭐 의미 형성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 잘 섞어서 논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비교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론과 관련된 부분이죠. 역시 온라인 수업 활성화 주제, 그 다음에 수업 설계가 수업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웹으로 이제 수업을 전개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웹 미디어를 선생님 직접 만들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 만나기가 좀 곤란하니까 지금은 웹 형태로 이제 협동학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 혼자서 학습할 수 있지만 이제 협력해서 학습하기 하려면 온라인상으로 이제 협동학습이 가능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첫 번째 보시면 교수 설계 분야에서 웹에 기반해서 운영할 미디어 설계 방식,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의견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주제문의 성격을 갖고 있죠. 비슷하게 갖고 와버리면 주제 문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 주제어 키워드니까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웹에 기반한 미디어 설계 방식이나 협동학습에 대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죠. 주제가 거의 뭐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별로 힘들지 않고 쉽게 쓸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이 이제 첫 번째 논점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웹 미디어 설계할 때 학생의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글과 그림을 배치한다 하나, 글과 그림을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배치하자. 그림은 여기 있는데 글자는 이 뒤에 여기 와 있으면 이것도 봐야 돼, 밑에도 봐야 돼, 위도 봐야 돼, 아래도 봐야 되니까 그만큼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깝게 이 가깝게 배치하는 것을 일관성이죠, 그죠? 근접하니까 가깝게 근접성의 원리. 그러니까 두 번째 불필요한 자료를 주지 말자, 추가하지 말자. 딱 학습 내용에 관련되는 필수적인 자료만 제시해줘야 되겠죠. 불필요한 배경음악이라든지 자료를 다 집어넣으면 잔뜩 넣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고 배경음악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고 이걸 뭡니까? 이게 일관성의 원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보도록 하죠. 웹 기반 협동학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웹 기반 협동학습과 관련해서는 게시판, 채팅, 화상 대화 등 이게 가능한 웹페이지를 개설해주고 학생들이 이제 학습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자. 자, 웹 기반 협동학습의 장단점이니까 여기 좀 힌트를 주고 있죠. 학습 수준이 높아진다.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 근거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어떻게 하니까 학습 수준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는가? 아무래도 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협동학습이 진행이 되니까 더 많이 만날 수 있죠.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만나면 그만큼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래서 학생의 학습 효과 극대화, 학력의 신장에 기여한다는 거죠. 장점 하나.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자, 여러 가지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웹 미디어 설계 원리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근접성의 원리, 양식의 원리, 중복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요거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설계할 때 주의해야 될 중에 하나가 미디어를 설계할 때 자칫해버리면 외생적 인지 부하가 늘어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외생적 인지 부하라고 하는 것은 학습 과정에 불필요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인지적 노력을 안 기울여도 되는데 오히려 학습 자료를 잘못 제시해갖고 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게 해버리면 이거는 인지 과부하가 초래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외생적 인지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디어를 잘 설계해줘야 되죠. 아까처럼 글과 그림을 제시할 때 그림은 여기 있는데 글자를 여기다 놔버리면 이게 둘 다 시각이니까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니까 그만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되잖아요. 불편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만큼 외생적 인지 부하가 늘어나니까
이 과거 인지 부하가 초래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깝게 이렇게 배치해 줘야 되겠죠. 이거 이제 근접성의 원리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웹 기반 미디어 그 미디어를 설계할 때는 외생지 인지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근양 중일, 근접성, 양식, 중복, 일관성 네 가지 원리가 있죠. 근양 중일. 이 제시문과 결부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근접성의 원리와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근접하라는 거죠. 글과 그림을 제시할 때는 둘을 가깝게 제시하라. 가깝게. 두 번째 일관성의 원리. 일관성은 내용과 관련되는 그 필수적인 내용들만 제시해 주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뭐 배경음악을 넣는다든지 또 다른 정보를 잔뜩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것은 1번과 4번입니다. 다음 웹 기반 협동학습을 가보도록 하죠. 웹 기반 협동학습은 웹을 기반으로 해서 협동학습을 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이 웹 기반 협동학습이죠. 아무래도 웹이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큰 장점. 웹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죠.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습 기회가 확대된다. 학습 기회 확대. 두 번째,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더 높아진다. 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편의성, 접근성. 여기에 기초해 볼 때 그만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려면 굉장히 어렵죠. 시간 따로 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학습 효과가 높아지고 아까 학생의 학습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나머지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 두 가지만 추려본 겁니다. 단점도 보시면 다른 단점들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만 추린 겁니다. 첫 번째, 정보의 과부하 문제죠. 그죠?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만나다 보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아줘.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보의 과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 이제 어떤 그 의견을 조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팀원 간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고, 뭐 동기가 떨어진 아이는 온라인 켜놓고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좀 동기가 떨어진 아이는 오히려 이 웹 기반 협동학습이 이 학습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는 그런 단점도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논점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가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논점은 이제 3점짜리 평가 유형이 무엇이냐. 두 번째, 그 유형이 갖고 있는 장점 한 가지, 평가 오류 하나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첫 번째 점을 보시면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도 학생의 성장과 진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전체 그 지시문에 보면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지시문에. 그 다음에 요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등을 비롯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제문을 만들 수 있겠죠. 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학생들은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자신의 학습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쭉 수집해갖고 이메일로 보내고, 교사는 나름대로 평가 척도라고 하는 또 루브릭 같은 거 만들어서 교사의 주관성이 좀 배제될 수 있도록 해서 객관도와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학습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거. 요 수집한 자료가 바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를 포트폴리오 평가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평가 유형은 포트폴리오 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 평가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명칭, 뭐 개념 이런 말이 없죠. 그냥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두 가지다. 명칭과 개념 둘 다 언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죠. 여기 있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성장 얘기 나오고 성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성장 과정,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 진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힌트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찾아볼 수 있고, 뭐 다른 거에서 다른 거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특히 학년 말에 급하게 평가하지 않도록 학생의 성장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유사한 항목들이 비슷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한꺼번에 채점해 버릴 때 유사한 항목들이 비슷하게 평가되는 오류가 뭡니까? 근접의 오류, 그죠? 근접 오류. 평가 오류 중에서 근접 오류다. 이게 시공간 쪽으로 가깝게 평가할 때 나타나는 오류.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아둔 개인별 작품집 또는 서류철, 이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가 포트폴리오 평가다라고 보시죠. 장점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수업과 평가가 연계되죠.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 그 학습 과정이 또 한편으로 또 평가가 되는 것이니까 학습 과정이나 수업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계된다라는 것이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 성장을 자연스럽게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포트폴리오만 딱 봐도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학습자 스스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죠. 기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평가 오류 보도록 하죠. 평가 오류는 인상의 오류, 논리적 오류, 집중 경향의 오류, 관용의 오류, 엄격의 오류, 대비의 오류, 근접의 오류, 표준의 오류, 의도적 무관심 오류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여기와 해당되는 것은 근접의 오류다. 근접 오류. 자, 보겠습니다. 이제 쭉 있는데 해당되는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3번에 보시면 근접의 오류입니다. 비교적 유사한 항목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근접했다. 그래서 근접의 오류죠. 근접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슷한 항목을 가지고 계속 채점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 해서 비슷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게 근접의 오류입니다. 자, 마지막 논점입니다. 마지막 논점은 이제 마찬가지로 주제 생각하시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관련해서 왜 필요한가, 두 번째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써달라라고 썼죠. 자, 개방과 협력의 학습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학교 문화와 학교 조직의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온라인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해왔던 수업 관행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학교 문화로 바꿔서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사 개인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학생 학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거의 나와 있죠, 그죠? 뭡니까? 교육의 질적 성장과 함께 교사의 개인의 역량 또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학생의 학력도 신장시킬 수 있더라. 두 가지죠. 우리는 이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그럴 수 있는지, 왜 그런지. 첫 번째, 교사의 전문성이 높아진다,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왜 그런가? 있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수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해 보는 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도 높아지고 결국은 이제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그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학생의 학력이 높아진다. 학생의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왜 그런가? 학생의 학업 성취 학력이 왜 높아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이 서로 연구해서 연구한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수업 장면에 적용시켜 볼 수 있잖아요. 적용시켜 보면서 학생 학력이 적용시켜 봄으로써 이제 학생의 학력 또는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고를 해서 어떤 근거라든지 나머지 좀 살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찾아서 서술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논술이 대부분 다 이래요. 대부분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를 잘 활용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방안은 공동 연구, 공동 실천을 통해서 집단적 성장의 기제를 마련하는 일에 해당된다 해서 여기는 힌트가 없죠, 그죠? 구축 방안 없습니다. 구축 방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 조직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간단하게 어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관련해서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 학습 공동체다라고 하기도 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가 전문가니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학습 공동체 같은 말입니다. 교사들이 서로 이제 협력해서 팀으로 서로 학습 공동체니까 아무래도 함께 학습하는 거죠. 함께 학습하고 실천해 나가는 이런 교사 집단, 이게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고 같이 성장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왜 필요한가? 교사 측면과 학생 측면, 아까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사 측면에서도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교 문화를 바꾸는데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학교가 좀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교가 이기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함께 공부하자, 함께. 그러면 함께 협력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교사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서로 협력해서 팀을 이뤄서 공부하고 또 배운 것을 또 현장에 직접 실천해 보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학생 학력 이걸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서로 이제 협력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실제 수업 장면에 적용해 볼 수 있죠. 적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력을 더욱 신장시켜 나갈 수 있다. 보다 좋은 수업 아이디어, 보다 좋은 내용 구성 방법, 보다 좋은 교수 방법들을 계속 연구해서 수업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고. 두 가지 면 말고도 결국은 이렇게 전문차 학습 공동체가 교사마다 많이 만들어지면 예컨대 국어교과 연구회, 수학교과 연구회 선생님들 쭉쭉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체가 학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죠. 그럼 학교 조직의 문화가 서로 협력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학습하고 이런 학교 조직 문화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속에서는 결국은 어떤 교사 전문차 학습 공동체에서는 누가 지도자냐? 그 선생님들이 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도십이라고 하는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유적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분산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학교 조직 문화가 이기주의에서 탈피되고 폐쇄주의에서 탈피돼서 서로 협력하고 그런 협력적인 학교 조직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러니까 학교 조직 문화의 개선 방안으로서 이렇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사례로 한번 다뤘던 것 중에서도 왜 그 폐쇄적 풍토, 간섭적 풍토 할 때 그 간섭적 풍토 개선 방안으로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하게 되면 서로 협력해서 공부하니까 이 속에서 친밀성도 높아지고 교사 사기도 높아지면서 어떤 업무에 헌신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개방적인 풍토가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좀 공부 좀 하면 포인트만 딱딱 잡으면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수 있어요. 약간 떠올라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일단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죠. 학습 조직하고 똑같죠. 학습 조직도 비전 공유가 있잖아요, 그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온라인 수업이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방향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서로 공감대를 갖고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을 갖게 되죠. 두 번째, 팀 학습하는 거죠.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니까 팀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제 수업 장면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본다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로 협력해서 연구한다면 연구한 내용을 온라인 수업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반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유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뭐 그런 지원적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요것들 중심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을 써야 되는데 서론은 한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서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시면 답안지에 줄이 보시면 5줄 있죠, 그죠? 서론은 5줄을 넘기지 마세요. 보통 한 4줄, 3줄 정도가 됩니다. 2줄은 좀 그렇고 그래도 한 3줄, 4줄 정도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문장으로 보면 한 3문장, 4문장 정도가 됩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여러 가지 서론 쓰는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딱 배우셔야 될 것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거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죠, 그죠? 주제 키워드입니다. 주제어가 주어지면 결국은 주제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예요. 주제어의 중요성을 첫 번째 문장에서 언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어, 다시 말해서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요성이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 활성화의 중요성이 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뭔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요 키워드가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라는 이런 그 활성화 방안이 주요 교육의 이슈로 드러나고 있더라, 등장하고 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중요시되고 있다,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요렇게 써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슈 형태로 출제했으니까 최근에 오늘날 그다음에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인과관계로 뭐뭐함에 따라 뭐가 중시되고 있다, 뭐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워드는 일단 주제가 중시되고 있다, 주제가 부각되고 있다, 주제가 뭐 요청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인과관계로 뭐뭐 하니까 얘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 뭐뭐함에 따라 뭐뭐로 인해서 뭐뭐가 그죠? 최근 청소년의 폭력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보다 강화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뭐 인성교육이 중시되고 있다. 인성교육의 내실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뭐뭐함에 따라 지금 전체 주제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회적 이슈가 이제 이슈에 대한 교육적 대처가 강조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중요시 되고 있으니까 이런 주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뭐뭐함에 따라 뭐가 주제가 중요시 되고 있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이 답안지 예시 답안 딱 갖다 놓고 쓸 때마다 딱 옆에 보고 메커니즘은 똑같으니까 요 안에 있는 키워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꿔주면 바로 1분 만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시 이게 이제 대두되고 있으니까 중시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이게 요구된다.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데 논점이 4개니까 논점 첫 번째 교육과정 이해, 교수 방법,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 4가지잖아요.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온라인 수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A, B, C, D 논점 4가지면 내점 4가지 그냥 집어넣어서 A, B, C, D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마지막 문장은 제시문에 교사협의회가 있으니까 교사협의회를 근거로 해서 얘를 토대로 해서 이 주제를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간단해요. 1분도 안 걸려요. 1분. 나머지 이제 주제 서로 쓰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로 해두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끝납니다. 참고로 이 답안지 여러분들 여기 이거 조금 다른데 답안지 예시 답안에 있는 그 한 줄이 보통의 그 글자 그 크기로 썼을 때 여러분 실제 답안지 한 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4줄이면 아마 3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썼을 때 이렇게 쭉 써보고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줄이 조금 보통보다 조금 큰 글씨체로 했을 때 한 줄에 한 줄씩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본론이죠. 본론 첫 번째 논점. 본론 첫 번째 논점은 일단 보시면 이제 그 첫 번째 도입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도입 문장이자 이제 주제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거하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여기하고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이 주제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가 주제니까 활성화하려면 교육과정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려면 교육 내용에 대한 그런적 이해의 근거에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앞에 그 제시문에 있는 첫 번째 문장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주제이죠. 주제고 얘가 또 도입 문장인데 약간 주제 성격이 약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양면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앞에 빼고 여기만 써도 되는데 조금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한 문장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낫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주제 문장 쓰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애플의 관점에서 A 교사가 언급하건 애플의 관점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그랬죠. 애플의 관계에 근거할 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두 가지 써라고 했으니까 첫째, 두 번째, 둘째. 자, 쭉 좀 편하게 풀어 쓰는 겁니다. 풀어 쓰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키워드는 뭡니까? 노동자가 된다는 거. 단순히 노동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전문성이 녹슬게 되는 탈숙련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키워드 잡고 그냥 말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말이 되게. 아주 잘 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생들의 그 계층 간의 차별이 심화된다는 거죠. 가난한 아동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딱 키워드 잡고 가난한 가정의 아동
아무래도 가난한 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이 인터넷 접근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오히려 이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가 드러나게 이 키워드만 딱 잡아서 말로 해보는 말로.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 내용 구성에서 아이전의 교육적 상상력과 파일의 쿠렐의 개념이 반영될 것이 요구된다. 교사가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교육적 상상력 키워드가 있죠.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변형시키는 거잖아. 의미 있게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쿠렐 측면에서는 쿠렐레가 이제 경험, 뭐 체험, 뭐 반성, 의미 형성이니까 이걸 좀 더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을 약간 바꿔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이제 주제 문장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논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두 번째 교수 설계 분야입니다. 교수 설계 분야에서는 웹미디어 설계, 웹 기반 협동학습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주제 문장이에요, 그죠? 주제 문장이면서 또 마찬가지로 도입 문장이고, 또 여기 보시면 이런 점에 근거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 문장이죠. 이런 점에 근거할 때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 주요 키워드죠. 주제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제 문장 쓰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찾아보시면 여기서부터 비교사 같지 않은 웹 기반 미디어 설계 원리를 제시하라고 해서 바로 답 들어가 보시면 설계 원리 첫째 근접성이다. 근접성 명칭 기억하시고 키워드가 글과 그림이 서로 가깝게 이런 키워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일관성도 중요 키워드가 이제 뭐 뒤에 써도 되고 앞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관성의 원리라는 명칭 써주시고 이제 별도 필요하지 않는 정보 억지로 추가하지 말라. 또는 꼭 필요한 내용만으로 구성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한편 두 번째 논점입니다. 한편 웹 기반 협동학습을 실시하면서 장점이 한 가지 써야 되니까 뭐 첫째 둘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웹 기반 학습에 웹이 갖고 있는 이런 편의성, 접근성으로 인해서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니까 학습 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 그러나 정보의 과부하가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더라. 장점, 단점 이렇게 하나씩 서술해 주시고, 이제 몇 개 써라.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면 첫째, 둘째 이렇게 항목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평가 부분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여 학생의 성장과 진보에 대한 평가로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시교사 의견에 제시된 평가 유형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역시 포트폴리오 평가다 해놓고 유형을 물어봤으니까 가능하면 명칭과 개념을 같이 서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 장점이니까 포트폴리오 평가는 장점이 있다. 장점 한 가지 쓰는 것이니까 성장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단점은 그러나 이 단점이 아니죠. 장점 하나 쓰고, 그다음 그러나 포트폴리오와 평가와 같이 학생 성장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할 경우에 기록할 평가할 경우에 시교사 언급한 것처럼 근접의 오류에 유의해야 된다. 근접의 오류 이제 명칭 쓰고 이제 개념 설명하는데 요거 쓸 때 질문하는 것은 시교사가 언급한 시교사가 유의하고자 하는 평정의 오류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좀 뭔가 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뭔가 글을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좋은데 만약 이게 어려우면 그냥 들어가요, 그냥 한편 무조건 세월 뭔가 좀 어색하니까 한편 시교사가 유의하고자 하는 평정의 오류는 근접의 오류다. 근접의 오류는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어차피 뭐 그 하나하나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뭔가 좀 자연스럽긴 하죠. 한데 이거는 좀 글 쓰면서 이제 연습해 보는 것이고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무조건 한편 한편 시교사 언급하는 평정의 오류는 이거다. 이거 설명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면 되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은 온라인 수업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제시문에 있으니까 D교사가 제시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첫째, 둘째 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이처럼 역시 주제 문장이죠.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를 해서 학교 조직을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서술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도 서론처럼 뭐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예, 결론도 만약에 이제 결론은 전체를 이제 주제를 집약해야 되니까 주제어가 나오고 온라인 수업 활성화라는 주제어가 중요하다, 주제가 필요하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서론에 있는 그 문장을 조금 각색해서 좀 바꿔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학생의 학습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 주제문 잡으시고 만약에 이거 쓰기 어려우면 결론 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형식적 결론 있죠?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활성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 지시문에 있는 거 교육과정 이해 교수 방법 교육과정 중심 평가 정부적 학습 공동체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러면 거의 한 문장 두 문장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또 한 문장 정도 더 간단하게 이걸 뭐 한 문장 정도 더 붙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형식적 서론은 또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뭐뭐뭐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면 그게 형식적 서론인데 형식적 서론 쓰든 형식적 결론 쓰든 전혀 문제가 안 돼. 그거는 서론과 결론의 형식을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실질적 서론, 실질적 결론으로 쓰는 게 훨씬 좋긴 한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할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뭐뭐뭐뭐에 대해서 논의했더라. 그다음에 뭐 전망 형태로 교사는 온라인 수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과정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구축해 나가면서 온라인 수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한 두 문장, 뭐 세 문장 정도 간단하게 그렇게 쓰면 되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씩 요약 들어갑니다. 첫 번째 논점 여기까지 요약, 두 번째 논점 요약, 세 번째 논점 요약.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르고 마지막 논점 요약. 이렇게 전망은 안 써도 돼요. 물론 써도 좋고 쓰면 더 좋죠. 근데 안 써도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 이 정리할 때 지금 여기 정리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이잖아요, 그죠? 논점은 4개인데, 그러니까 논점이 4개니까 논점 4개를 하나, 둘, 세 개, 4개니까 4문장으로 구성하면 너무 뚝뚝 떨어지잖아요. 끊어지니까 2개를 묶던 3개를 묶던 그러니까 2개를 묶으면 2문장 이렇게 해서 한 2문장, 한 문장, 2문장, 3문장, 3문장 또는 한 문장, 2문장 이렇게 2문장 또는 3문장 형태로 끊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연결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되고요. 너무 많이 정리하지 마십시오. 이거보다 확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논의했다는 정도만 언급해 주셔도 좋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다. 너무 간단했다. 그러면 그냥 전망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냥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뭐 실천해 나갈 때 어떻게 할 때 그 온라인 수업이 보다 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해주는 겁니다. 전망할 때 마지막 부분에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교육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육의 질이 보다 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교육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 뭐 우리 교육의 미래 희망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초등학생처럼 아주 낭만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안 쓴만 못해요. 아니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교육의 희망이 뭐 달라집니까? 너무 확대한 거예요. 그냥 뭐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든지 온라인 수업이 보다 활성화된다든지 뭐 그런 정도로 써주셔야 되겠죠. 전망 쓰면 됐죠. 그래서 이제 서론 결론도 해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본론도 우리가 이제 공부해보셔서 지금까지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논점을 잘 파악을 해놓고 키워드만 잘 기억해서 내 말로 이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키워드를 명칭하고 키워드를 딱 기억한 다음에 자꾸 자기 말로 중얼중얼 해보셔야 돼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드러내주는 유일한 방법이 키워드잖아요. 몇 개 키워드를 가져놓고 자연스럽게 그냥 말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 말로 자꾸 중얼중얼 해보는 게 필요하죠. 자, 여기서 모의고사 모두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 네.